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선 오늘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한 양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먹고 자랐다며 엄정한 처벌과 양형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열린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증인 증언이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정 교수의 불출석 사유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정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돼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민감용 경찰청장이 특이하고 특별한 사례라며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관련 판단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겸직이 금지되는데 황 당선자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에 기소가 돼 있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사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 보석 허가로 오늘 오후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5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6차례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법원은 집회 참가 금지 등의 조건을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4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법원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게 이들의 성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후 대법원에선 디지털 성범죄 새로운 양형 기준 정립을 위한 양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가해자에 이입하는 판사들을 쫓아내자 성인지 빵점 재판부 같은 문구가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단체 소속 회원들로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수많은 N번방들이 음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전 세계적으로 반인류적인 범죄로 취급하는데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무슨 생각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판결들을 먹고 이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이고 일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단순 배포의 경우에도 최대 7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상 형량은 간간해준을 처벌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데 문제는 법원의 실제 판결 양형입니다. 2014년부터 5년간 청소년 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44건인 88%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6건, 12%에 불과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들거나 퍼뜨려도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실형을 안 살고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다크웹에서 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국제공조로 체포된 손정우의 경우도 징역 1년 6개월이 고작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가해자들은 이미 이러한 가해자 중심적 판결 성향을 파악하고 성범죄 감경 지식을 공유하며 재판에서 잘 먹히는 반성문을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양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죄명인 경우에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런 게 이제 판결 선고할 때 참작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낮은 형이 선고된 게 한번 계속 그렇게 낮게 그 후속적인 판결에서도 계속
하지만 대법원 젠더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지난달 관련 설문조사에서 감경 사유에 대해 묻는 등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진통도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 법원이 성범죄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초범이나 진지한 반성 등 상투적인 판결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가해자들, 동조자들, 외면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사회를 바꿔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 나서야만 한다. 법을 바꾸고 사회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 회의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거친 뒤 공청회를 열어 이번 상반기 중으로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아동 청소년 음란물 새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1개를 올렸고 이외에도 다른 음란물 644건을 사이트에 올려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수가 많고 음란물 중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있다고 A씨를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1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길 잃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정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반려견 토순이를 집으로 가져가려다 토순이가 짖자 발로 차고 머리를 짓밟아 죽게 한 혐의입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증인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본인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 불출석 사유서 내용입니다. 일단 조범동 씨의 공소장 범죄 사실 중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 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형사소송법의 근거에 타당성이 없다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몸이 아파 거동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 교수의 불출석 사유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아도 변론을 일시 분리해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본인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데
아예 법정에 나가지 않은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 교수 측에서 안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거꾸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나가서 공모한 것 없다, 관련 없다고 얘기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거듭 반문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취지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정 교수에게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바로 남승한 변호사는 증인 불출석을 사유로 과태료 400만 원이면 많이 부과된 것이라며 본인에게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법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증인 불출석은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입장에선 괜히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 신문의 증언을 거부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뒷말과 구설에 오르느니 그냥 안 나가는 게 깔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정경심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이날도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 교수가 나올지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그냥 입을 닫고 진술을 거부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원 보석 허가로 구속 56일 만인 오늘 풀려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가 우리는 이겼다며 석방을 위해 기도해진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 저같이 억울하게 여기 갇혀있는 자가 전국에 6만 명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들의 구출을 위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는 법원이 오늘 오전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날 오후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와 관련 집회 참가 금지는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일단 재판부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구치소 앞에선 전 목사의 가족과 지지자, 유튜브 운영자 등 100여 명이 몰려나왔고 기독교 탄압에 분노한다 등의 입간판을 설치한 지지자들은 전 목사가 나오자 꽃바구니와 화분을 안기며 반겼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전 목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 1일 열린 보석 신문기일에선 급사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 목사는 오늘도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들며 저는 구속은 고사하고 애국운동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설령 죄를 지었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냐고 주장하며 경찰과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돼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민감용 경찰청장이 특이하고 특별한 사례라며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관련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경찰의 의원 면직을 신청하고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당선자는 경찰에서 아직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겸직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당선자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점을 들어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 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훈령보다 상위법인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법 제29조 1항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 몇몇 예외 경우를 제외하곤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황운하 당선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제19 봐주기 등의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경찰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황운하 당선자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이하고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의 질의에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관련 판단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 달 30일 시작합니다. 경찰이 그때까지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한 황운하 당선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은 한병도, 최강욱 당선자 등 다른 법여권 피고인들과 함께 사흘 뒤 23일에 열립니다. 일각에선 경찰대 일기로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주의자이자 검찰개혁 주창자인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총선 출마를 주저앉히고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검찰 기소의 재판에 통합당 추가 고발까지 황운하 당선자의 국회 입성과 의정 활동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 행보와 활동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